장자가 아니면은 경대부로 돼요. 경대부로 됐다가 4대가 지나면은 장자가 아니면은 일반민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경대부가 있고 농민이 있어요. 이렇게 4단계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기라고 하는 것은 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가라고 하는 것은 제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전은 경대부사 농민 전체, 요 전체는 열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언제부터 쓰여지는가 하면요. 어느 역사서니까 BC 3500년대부터 쓰여져요. 사망 오제부터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써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한나라 무제까지 역사를 써요. 그러니까 3500년간의 역사서입니다. 처음에 쓴 역사가 뭔가 하면 삼하이고 그 다음에 오제고 그 다음에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인데 하나라는 고랑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주왕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주왕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달기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왕은 여자를 좋아해서 특히 달기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남녀간의 문제는 남녀간은 둘이 재밌게 보내는 것은 그것은 한순간이고 나중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재밌게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왕은 큰 연못을 파고 거기다가 술을 가득 부어요. 술을 가득 붓고 거기에 자기도 홀랑 붓고 달기도 홀랑 붓고 다른 사람도 홀랑 붓고 거기에 술 연못에 들어가서 술 퍼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기둥에는 고기를 매달았습니다. 나무숲처럼 고기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지 육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그러다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나라가 주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주나라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주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주나라 때 서주입니다. 처음에 서주인데 주나라 때는 유황이 등장하는데 거기 또 포사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예, 예쁘죠? 이 정도 예쁘다면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꽃뱀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꽃뱀이 없습니다. 꽃뱀은 전부 다 평범한 여인들이 꽃뱀이에요. 근데 여튼 포사는 엄청나게 아름다우니까 유황은 포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포사가 웃질 않아요. 한 번도 웃은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안 웃었는가 하면은 이제 봉합불이 싹 올랐어. 봉합불이 오르면은 아까 황제가 있고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후들은 봉합불이 오르면은 이게 천자의 나라에 문제가 생겨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제후들이 달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후들이 달려왔는데 실제 봉합불이 잘못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포사가 싹 웃어버린 거예요. 포사가 웃으니까 유황이 보니까 포사가 웃는 방법은 봉합불 잘못 올리면 웃는구나. 그래서 유황이 만날 봉합불을 올려요. 올리면 오면은 웃고 오면 웃고. 근데 실제 북쪽에 흉노족이 쳐들어왔습니다. 흉노족이 쳐들어왔는데 봉합불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와버렸어. 아무도 안 와서 서주가 망하죠.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요 서주가 수도가 호경이었어요. 호경이 여기 저쪽이거든요. 호경에 있다가 유황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낙양으로 도망을 가요. 요게 동주라 그럽니다. 동주. 요거 호경의 수도가 있을 때는 서주. 요게 동주가 돼요. 동주가 언제 동주로 도망오는가 하면은 BC 771년에 도망을 오게 되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뭐라고 하면요. 춘추시대라고 해요. 춘추시대인데 왕이 도망을 왔으니까 건의가 쓰겠어 안 쓰겠어요? 건의가 안 써요. 제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제후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그래도 왕으로 황제로 받들어지긴 해요. 받들어지긴 하고 공을 좀 바치는데 문제는 이 주위에 흉노족 등등은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했는데 그걸 뭐라는가 하면은 존왕양이라 그럽니다. 왕은 형식적으로 존중해주고 오랑캐는 제압한다. 누가? 제후가. 제후가 제압하는 그런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춘추 시대에서는 이 춘추 시대에는 이 제후가 몇 명인가면요, 한 24명쯤 돼요. 원래는 주나라 때, 서주 때는 제후가 몇 명인가 하면 1800명이었어요. 1800명인데 이 춘추 시대가 되면 제후가 24나라, 24명이 됩니다. 24명 중에 한 나라가 딱 나서가지고 황제를 대신해. 이걸 오패라 그럽니다. 춘추 오패. 이 다섯 나라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한 나라 처음 나온 나라가 이제 제나라 황공인데, 제나라 황공이 황제를 대신해서 오랑캐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BC 771년에서 BC 403년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BC 403년이 됐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요 나라가 중국의 가장 중심되는 나라입니다. 중심되는 나라인데 요게 진나라라고 해요. 진나라. 요 진나라하고 진시황의 진나라 틀립니다. 요거는 진시황의 진나라고 요거는 다른 진나라예요. 진나라인데 453년, 50년 빨리 453년에 진나라의 제후가 있는데 조씨, 위씨, 한씨 그 부하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진나라 제후를 죽여버리고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몰살시키고 난 뒤에 요 세 사람이 나라를 나누어요.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조나라, 하나는 위나라, 하나는 한나라 이렇게 나눠서 지들끼리 마음대로 나라를 쪼갰습니다. 쪼개고 난 뒤에 40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동주의 황제가 요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너희들도 제후를 해줄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 하극상이잖아요. 부하들이 제후를 죽이고 지가 제후가 된 거요. 이게 하극상이 되고 이거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돌입된 겁니다. 요때 하극상과 약육강식이 시작되는 요때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시대는 403년 혹은 45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유향이라는 사람이 전국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전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전국시대가 되는데 전국시대는 몇 나라? 7나라. 전국 칠흥에서 7나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전국 칠흥을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하면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BC 221년에 통일해서 BC 206년 약 15년쯤 지나면은 진나라가 망해요. 진승의 난에서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망하면서 항우와 유방이 싸움을 하게 돼요. 항우와 유방이 싸움하다가 유방이 통일하는데 그 통일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자, 한나라고 요 한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째 황제가 누군가 하면 한무제입니다. 그래서 요 한무제 때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마천이거든요. 그래서 BC 3500년부터 요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 이렇게 됩니다. 본기입니다. 본기. 자, 본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황제가 있고 제후가 있어요. 황제가 자기 친척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제후를 만들어주면은 황제한테 공물을 바치고 문제가 있을 때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여기 제후입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얘기를 적은 게 본기입니다. 본기인데 본기는 사마천 사기에서 본기는 몇 개인가 하면요, 12개로 되어 있어요. 12개 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죠? 예수의 제자다 12개고 12달, 1년은 12달이고 등등. 그래서 12는 전체를 내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보면 오제본기, 하본기, 음본기. 오제본기는 5명의 황제, 황제, 요임금, 우임금, 수임금 등등 그 적은 거고,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 적고, 진나라 역사 적고, 진시황 적고. 문제는 항우입니다. 항우인데 항우는 황제입니까? 황제가 아닙니까? 황제가 아니에요. 초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제후입니다. 그런데도 황제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마천의 역사관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조는 황제 맞아요. 그 다음에 여태우 문제인데, 여태우는 황제입니까? 황제가 아닙니까? 황제가 아니에요. 황비, 비죠. 비인데도 황제 대우를 해줘요. 근데 고조의 아들은 황제인데 빼버려요. 안 써줍니다. 황제짓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효문, 효경, 효무본까지. 그래서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가는 황제가 황제 짓을 해야 황제 짓을 못하면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더라도 황제 행위를 했으면 황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우 볼까요? 그다음 세가. 세가인데 세가는 제후들에 대한 얘기요. 제후들에 대한 얘기인데 요 세가가 30개입니다. 30개. 근데 주나라 때 제후가 몇 명이냐면요. 원래는 1800명이었어요. 1800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전국시대 가면 24개, 춘추시대 24개, 전국시대 7개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러면 이 제후들에 대한 얘기를 다 쓰려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30명만 추려요. 30개. 추려가지고 왜 30개 추렸냐? 그 다음에 세가입니다. 열전. 열전인데 열전은 70편을 써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사기를 본기 12편. 세가 30편. 열전, 노란게 지금 열전입니다. 열전 70편. 이렇게 해서 사마천 사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역사관 문제입니다. 이제 본기에서 사마천 역사관 문제인데, 본기는 12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항우는 황제도 아닌데도 항우 본기를 지어주고, 여태후는 원래 황제가 아닌데, 고조, 유방의 부인인데 본기를 해줬어요. 왜 여태후를 본기로 취급했는가 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에 악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악녀는 여태후입니다. 자, 여태후 본기. 여태후는 원래 유방의 부인이잖아요. 유방의 한고조 유방의 부인이 여태후입니다. 이름은 여치요. 여치인데 어릴 때부터 결혼했거든요. 어릴 때 한나라 유방은 깡패 비슷해서 논팽입니다. 일도 잘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시큰 놀던 사람인데, 이거 부인을 구할 때 멋있는 부인 구했겠어요? 대충 그냥 결혼했겠죠, 그죠? 그 짝 맞는 사람 결혼한 거요. 하고 난 뒤에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후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후비는 어떤 여인이겠어요? 최고의 여인. 예, 황제 됐으니까 최고의 여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황제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공부인 싫어하죠. 싫어하고 항상 후궁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첫 부인이 기가 막히게 예쁘고 말도 잘하고 잘하니까 첫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유방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두 사이에 난 여의가 나하고 닮았네. 닮았으니까 야를 좀 태자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실제는 태자가 있어요. 이미 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치의 아들 태자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부인의 이 아들 여의를 황태자로 세우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극력 반대해요. 반대해서 결국 태자는 못 세웁니다. 못 세운 대신에 고조가 죽으면 이 아들은 가만 안 있겠죠, 그죠? 여치가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라로 보냅니다.
조나라 보내가지고 절대로 거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해놓고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 여치가 이제 나중에 견포의 난이 일납니다. 견포의 난이 일나니까 원래 유황이 좀 아팠어요. 아픈데 그러면 태자가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여치가 자기 아들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부추겨. 원래 당신은 천하의 대장부가 아니냐? 당신이야말로 경포의 난을 진압할 수 있는 당신이 진압할 적임자다. 당신이 나가야 된다. 부추겨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갔다가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이제 죽고 난 뒤에 야가 드디어 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치가 요 사람을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둬요. 안 둡니다. 그래서 이 여의하고 첩부인을 서울로 조나라에서 서울로 불러 올려요. 불러 올리는데 안 와. 안 오는데 억지로 불러 올려. 불러오는데 문제는 이 해제가 여의를 죽이지 못하게 굉장히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없는 틈에 독을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여의를 죽였죠. 첩부인으로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첩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수 풀어서 집단 강간. 첩부인을.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독약을 먹여서 벙어리로 만들고 눈을 불러 찢고 귀에 유황 부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를 자릅니다. 사지를 자르면 원래 죽잖아요. 안 죽게 만들어요. 안 죽게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버립니다. 화장실에 버려서 사람들이 거기다 똥오줌을 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체 사람 돼지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자의 질투심. 여자의 질투심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입니다. 죽이고 난 뒤에 이걸 누구한테 보이는가 하면 해제한테 보여줘요. 해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완전히 그냥 돌아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술과 여자만 좋아하다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소재 두 사람한테 왕위를 이어주면 이게 여기 2대, 3대, 4대. 자, 그리고 여기 아들이 9명이요. 아들이 9명인데 그 9 이제 해제 보이 죽고 8명의 아들 유장을 제외하고는 다 독을 먹여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첩부인이 악녀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시친화 됐죠. 군권, 병권 다 여시한테 넘겨줬어요. 나중에 이 여태우가 죽으면은 유씨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넘겨줬는데 여기 인물이 없었어요. 여시한테. 인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 여태우가 죽자마자 여시가 다 몰려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여기에 여태우 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우는 황제가 아니면서도 황제 이상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체는 여태우를 황제급으로 올려준 겁니다. 원래 이게 우리나라 사가들도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뒤에 오른 황제가 가만둘까요? 안 둡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죠? 근데 사무체는 그런 걸 다 써요. 그 다음 세가입니다. 자, 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자에 대한 얘기가 본기고 제후에 대한 얘기가 세가입니다. 세가인데 그 세가는 몇 편을 치었는가 하면 30편을 치었습니다. 30편으로 만들었어요. 30편으로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에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 바퀴 살이 몇 개인가 하면요 30개요. 30개고 요 30개 중앙에 누가 있는가 하면 황제가 있어요. 황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후가 있다는 의미로 30개를 택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세가인데요. 세가 중에 자, 문제는 한나라 이후에는 세가가 없어요. 사마천이 쓴 그 안에만 세가가 있지 다른 데는 세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왜인가 하면 이 제후 문제인데요. 제후 문제인데 제후는 주나라 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시황 때만 되면요 제후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근데 한나라 때 제후가 생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제후가 없어요. 군현제이기 때문에 제후가 없으면은 세가가 없어져요. 우리나라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 사기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원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디 속해요? 제후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기, 그다음 뭐요? 열전 이래야 돼, 그죠? 근데 우리나라 김구시 쓸 때 그렇게 안 써요. 안 쓰고 번기, 신라번기, 고구려번기, 백제번기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열전 나와요. 그래서 삼국사기도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그것도 세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사마천의 사기한테는 세가가 있고 나머지는 세가가 없습니다. 왜요? 제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세가에서 본 사마천의 역사관입니다. 자, 여기 공자는 제후입니까? 제후가 아닙니까? 제후가 아니에요. 공자는 노나라 제후 밑에서 뭘 했는가 하면요,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럼 최고 높은 벼슬이 노나라에서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진섭도 황제가 아니에요. 제후가 아닙니다. 제후가 아닌데 진나라를 멸망한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제후로 만들어져요. 예. 근데 문제는 공자 문제인데, 공자는 원래 왕이 아니지만은 당나라 때 왕으로 올려줍니다. 문선 왕이 돼요. 그래서 유학자들 앞에 호는 전부 다 앞에 문자가 붙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공자성이 문시기 때문에 문선왕. 그래서 문자를 다 붙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돼요. 공자는. 진섭은 아니죠, 그죠? 네. 진섭 제가 넘어갈게요.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오랑부천세가인데 5월 동주 와신상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토사구 팽도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나라와 월나라. 이게 연속 그게 나오는 사람들 사진들에 이게 오나라는 부차, 월나라는 부천. 예. 근데 오나라의 가장 유명한 중신은 오자서입니다. 오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비입니다. 백비. 두 사람이 중요해요. 부천, 오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범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범녀요.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문종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서씨.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최고의 미녀 서씨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네, 하는데 먼저 여기 오나라요, 여기가 월나라입니다. 오나라에는 함녀가 있고 월나라에는 원래는 구천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3번에 걸쳐서 싸움을 합니다. 여기 서씨입니다. 서씨. 예쁘죠? 그 4대 미녀 중에 서씨가 최고로 쳐요. 근데 먼저 여기가 오나라하고 월나라요. 오나라가 위에 전쟁하러 간 사이에 월나라가 쳐들어가서 오나라 땅을 딱 차지합니다. 이게 1차 싸움이야. 2차 싸움인데 가만 보니까 월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나라가 싸움하러 들어가요. 싸움하러 들어가는데 월나라의 황제가 원래 윤상이었어요. 윤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우니까 여기 오왕 범녀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이 월나라의 전략이 뭔가 하면은 사형수를 다 끌어내요. 끌어내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지시대로 해준다면은 너희 가족은 편안하게 살려줄게. 지시가 뭐였는가 하면은 귀신처럼 복장을 해가지고 3년 정도로 쫙 가가지고 오나라 병사들 앞에서 목을 따면서 자기를 합니다. 오나라 병사 앞에서 그것도 3번 걸쳤어요. 오나라 병사들이 희한한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걸 본 거 아니에요. 그죠? 혼이 빠졌어요. 혼이 빠진 사이에 올라라가 쳐들어가가지고 오나라 군사를 다 제멸시켜버립니다. 이때 함녀도 죽게 돼요. 함녀가 죽으면서 부차보고 너는 반드시 복수해라. 그래서 부차가 와신 해가지고 섭해서 자요. 자면서 온갖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그 다음에 3차 싸움을 붙습니다. 3차 싸움은 뭔가 하면 월나라가 쳐들어갑니다. 월나라가 쳐들어갔을 때 오나라가 오히려 역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구천을 완전히 회계산에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하고 난 뒤에
고행한 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하면서 이 구천이 뭘 하는가 하면 쓸개 빨면서 복수를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천이 왕을 죽입니다. 이때 왜 그래 됐냐? 물론 이제 범죄가 서신을 부차가 주지.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사실 좀 망했어요. 이 부차가 서시 빠져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 부차입니다. 이 부차는 권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전제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만 좋아해요. 자기 말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두 사람, 여기 백비하고 오자수인데 오자수는 반항해요. 틀리면 틀렸다 얘기해요. 근데 백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비는 항상 좋은 말만 얘기해요. 좋은 말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야가 돈도 좋아해. 그러니까 이 월나라에서는 백비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자꾸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오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부차가 너무 권력을 좋아해서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중에 백비가 이게 돈을 좋아해서 뇌물을 좋아해서 이 나라는 부천에서 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세가잖아요. 세가니까 구천세가 이게 구천세가인데 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구천이 아니고 범녀라는 사람이에요. 범녀라는 사람인데 이 범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제 월나라가 온나라를 멸했어요. 멸하니까 구천이 범녀보고 이랍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온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됐다. 됐으니까 당신 때문에 그랬으니 내가 나라를 반을 잘라서 니한테 줄게.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해요. 만약에 범녀가 그 땅을 받았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범녀는 가만히 살짝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문정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토끼가 다 죽으면은 뭐요? 개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그러니 지금 이미 토끼 다 죽었다. 죽었으니 우리 당신이나 나나 도망가야 된다. 구천의 사람은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하기 때문에 전쟁터 혼란할 때는 모실만한 군주이지만은 평화로울 때는 절대 모실만한 군주가 못 된다. 그래 도망가자. 그래서 범녀는 도망가요. 문정은 뭐 설마 그러려고 그러다가 목이 이 부천이 이 문정한테 자결해라 합니다. 그래서 문정은 죽어요. 그래서 난 말이 토사구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녀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올라라 떠났습니다. 공문을 세웠으면 떠나는 것이 하늘 아래 이치로다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요. 떠나서 범나라 제나라의 상국이 됩니다. 상국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상국에서 돈을 이 농사지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난 뒤에 한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다시 도망가요.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버릴 줄 아는 진정한 용기는 자유인이에요. 범녀가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나라 가가지고 상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그 범녀는 인생 상호작을 모두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차남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범하는 바람에 사형선고를 딱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마천 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은 길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사형선고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죠? 지금 안 그렇더라고. 삼성 같은 거 안 그렇더라고. 근데 이때는 아니요. 이때는 돈 많은 사람은 사형선고 없고 감옥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범녀가 삼남 맨 끝에 아들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네가 가서 차남을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장남이 딱 듣고는 뭐라는가 하면 장남은 원래 아버지를 대신하는데 어떻게 삼남을 보냅니까? 내가 가야지.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네가 가라 하면서 이제 황금을 한 마차 실어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대부 누구한테 주고 너는 절대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장남이
아버지가 준 돈하고 몇 배 돈을 더 가지고 가요. 더 가지고 이제 그 대부한테 그 돈을 줘요. 그 돈을 줍니다. 주고는 부탁을 해요. 부탁하니까 그 대부가 제후한테 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서쪽을 보니까 흉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흉한 기운을 없애려면은 대사면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후가 대사면령을 내렸어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요 장남이 돈을 막 여분들 가져간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다른 대분들한테 막 주고 그 소문을 딱 들어요. 대사면령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돈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까워 준 돈이. 대사면만 내리면은 돈 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부한테 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하나 했는데 다시 가가지고 아이고 대사면령이 내린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뭐예요? 돈 낸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부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서 제후한테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대사면령을 이랬는데 여기에 소문이 어떻게 도는가 하면은 지금 도주공의 아들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렸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 대사면령을 내리되 도주공의 아들만은 사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해서 사형돼 버렸어요. 사형돼 가지고 시신을 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막 울고불고 하는데 이 범죄는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냐? 왜 알았는가 하면은 장남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돈의 귀함을 알아요. 돈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돈 절대 공짜로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삼남은 그게 아니에요. 삼남은 이미 돈 많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남이 갔으면 살렸을 걸 장남이 가는 바람에 죽인 거예요. 이게.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근검절약하는 것도 좋지만은 돈 쓸 줄 아는 이 사람도 어딘가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냅니다. 그래서 원래 세가는 제후에 대한 얘기지만은 법륜은 제후가 아니에요. 대부입니다. 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천세가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은 법례얘기예요. 그래서 사마천은 제후가 아니더라도 제후의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제후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사마천 사기의 역사관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저 밖에 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